나변씨, 내가 변하면 세상이 행복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욱하는 성질, 습관적인 분노를 다루는 시간으로 잘못된 자기신념 네 번째 상담 강의, 분노를 터뜨려야 내 직성이 다 풀려버린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생활에서도 부부들도 가만히 보면은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를 터뜨려버려야만이 자기 직성이 다 풀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불, 즉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면 괜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데 대한 그런 안갚음, 또 복수심, 그게 풀릴 때까지 화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후회, 그리고 분노 폭발을 습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음속의 불덩어리를 식히는 요령, 즉 욱하는 성질을 어떻게 보다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압력밥솥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압력밥솥. 여러분, 분노를 터뜨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현상을 마치 압력밥솥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압력밥솥 있죠? 우리가 그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열이 가해진 뒤에는 압력밥솥의 그 압력이 점점 세지면서 밥이 다 되었을 때는 밥솥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까만색 그 원형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 추가 피식피식 하면서 김을 뽑아내면서 막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 막 빨리 돌아가면서 강하고 센 소리가 막 나죠. 이거 굉장히 겁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면 그 추 사이로 뻥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압력의 일부가 엄청난 뜨거운 김과 열이 되었는데 그게 조금씩 픽픽픽 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이때 우리가 그 불을 줄이죠. 그러면 추가 돌아가는 그 속도를 이렇게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5분 정도, 5분 기다린 후에는 마침내 밥솥의 뚜껑을 열면 그 맛있는 밥이 그냥 김이 쫙 나오면서 향기도 좋고 먹고 싶은 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에 다 되었다고 그냥 추 사이로 김과 압력이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뚜껑을 그냥 훌떡 활짝 열어 제껴보세요. 밥이고 뭐고 높은 압력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뚜껑이 그냥 확 터져 열려버리겠죠. 뚜껑이 천장을 때리고 아마 때릴 것 같아요. 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그 압력밥솥과 같이 뜨겁게 달궈졌으니 그렇게 성질이 터져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분노를 폭발해서 직성이 풀리면 자기 속은 후련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뒤에 파괴적인 사건입니다. 압력밥솥의 그 강한 파괴력과 같이 온 집안의 가족들은 분노 폭탄의 파편의 잔해를 맞아가지고 온 마음에 멍이 들고 눈물로, 원망으로, 싸움으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머지않아 우리 곁을 다 떠나고 말 겁니다. 아들도 딸도 아내 혹은 남편도 그렇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 폭발의 그 조절을 적당히 하려면 이 압력밥솥의 추의 원리를 생각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신념 네 번째, 분노를 터뜨려야 내 직성이 풀려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압력밥솥의 그 추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폭발할 때마다 압력밥솥을 기억하셔야 돼요. 추는 곧 압력밥솥의 고압과 고열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조절기가 됩니다. 그죠? 추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밥솥의 압력을 낮춰주죠. 우리의 분노 조절에 적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분노로 성질을 풀어버리되 갑자기 급하게 강하게 풀어버리지 마라. 자신의 가슴의 불덩어리를 일단은 낮춰라 이거예요. 천천히 식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몇 분? 5분이죠. 압력밥솥도 5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분 몇 시간 동안 추를 돌아가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직성이 풀리도록 분노 폭발하지 말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내 뜨거운 그 가슴의 온도와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에 조절이 되면 온 가족들은 편안하게 뜸이 잘 들은 맛있는 밥을 나눠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분노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압력밥솥의 뚜껑을 열어 제끼지 말라는 거죠. 추루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븐을 피식하고 나갈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도 이와 같이 천천히 캄다운 하면서 분노를 낼 때 그런 위협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이 압력밥솥에 우리가 그런 배울 점이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터뜨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노 조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즉, 분노의 촉발이나 동기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려는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 동기가 또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나 자기의 실수 때문이라면 그게 자기의 허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직성이 풀릴 때까지 분노를 폭발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다 남들 때문이고 남편, 아내 때문,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그 원인이 상대방을 향하여 직성이 풀리도록 화가 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반대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사건들 중에는 자신에게도 그 원인과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나 아픔을 느끼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불로 달구어진 압력밥솥, 그 고열로 인해서 참을 수 없이 터져 나가려고 하죠. 내부의 압력은 높고 외부의 압력은 낮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수준 높은 도덕적인 어떤 가치, 어떤 기준,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해? 그거죠.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게 뭐야?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그래. 특히 마음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평, 그죠? 불만, 그게 화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 그걸 진정해 보세요. 스스로 달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나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즉 분노의 역동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Dynamics of anger. 우리의 감정도 흐른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즉 부정적인 감정들은 항상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특히 분노는 더 빠르게 전염될 수 있죠.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화를 내잖아. 그럼 옆에 사람들 다 화가 나는 거죠.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식어지고 험악한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노의 역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동기 촉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모두 표출해야만 한다? 그런 믿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또 파괴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저께 분노의 가해자였다면 내가 오늘은 그 피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를 시도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행동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밥솥의 뚜껑을 생각 없이 그냥 열면 큰일 나죠. 이와 똑같아요. 분노도 우리의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질을 다 내버려.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압력밥솥을 생각하세요. 분노 폭발이 파괴적으로 나오려는 순간 행동적으로 빨리 근처에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약 5분 동안 산책을 해보십시오. 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근육을 유연시키세요. 눈동자에 힘을 좀 빼시고 주먹도 좀 이렇게 풀었다 쥐었다 해보시고 또 근육의 이완도 좀 시키면서 산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훨씬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생체적 호르몬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캄다운 진정이 될 겁니다. 혹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짜증이 나거나 그럴 때는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이렇게 음악만도 못한가. 나도 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아름답게 마음을 가꿔야지. 내 감정을 가꾸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정의 정화가 빨리 오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난 그렇게도 못해. 그러면은 평소에 혼자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약 5분만이라도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뭐 일하는 장소, 뭐 취미 생활하는 어떤 장소, 주의를 집중, 생각을 그런 일에 쏟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분노라도 약 5분간의 생각을 다른 일에 돌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캄다운, 진정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밥솥의 그 추를 통해서 고압과 고열이 천천히 빠져나가듯이 내 직성을 풀어버리려는 그런 강한 분노도 천천히 그리고 가슴속의 불덩이도 점차로 식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 더욱더 아주 훈련된 그런 분노 조절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는 잘못된 자기신념 5번째, 분노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